서로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벌써 질문자의 질문을 들어보면 서로서로 자기 입장을 생각한다는 데서 벌써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내가 배운 질량이 작아서, 질량이 부족해서. 아무리 상대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고 싶어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폭이 요만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본다, 상대 역지사지를 해본다, 절대 되지 않아요. 상대가 원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절대 역지사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각자가 채워서 공부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서로 부족하고 상대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서로서로 각자 경험한 것도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이 사람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인 거예요. 또 부인이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 최선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서로서로 부부간에도 다름을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상대한테 들이다 대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부인한테 말을 하는 것도 다른데 내가 이 답을 가져가면 분명히 다른 답이라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아, 내가 다른데 이 답을 저기다 맞다고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상태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못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라고 나를 가져가야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가 안 된다. 나는 상대 입장을 내가 생각해 본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질량을 갖춰라, 질량을 키워라 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질량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역지사지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역지사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상대 입장이 돼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내까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순히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정보가 단데? 근데 그 상대는 그 정보를 다 꺼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거 말고 나는 더 깊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다가 다시 또 실패를 해서 다시금 또 서로가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사람들은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각자 노력을 했죠. 나름대로.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이 달랐고 상대를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는 저 상대가 진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걸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항상 연구를 한 거죠. 연구가 아니죠. 오히려 저 상대가 내가 볼 땐 저거는 맞고 저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상대를 평가하는 걸 하면서 우리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평가까지 이해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했는데 상대가 저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물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 내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아니 당신이 말할 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냐? 아 그렇구나. 나는 사실은 이게 아니고 여기는 이 속내가 더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속에 갖고 있는 이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서로 알고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 이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해한다기보다도 서로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죠. 답을 내지 않는 아는 거. 모르는 정보를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 알았으면 우리는 보통 과거의 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벌써 나한테 이해하려고 가져오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내서 아니 나는 당신이 옛날에 이랬잖아. 나는 이랬잖아. 이렇게 해서 다시금 그걸 가지고 또 혼선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발 한 발을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보 강의를 듣는 거는 선생님께서 인정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나는 홍익 인간이야. 이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나는 상대의 어떤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나? 나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그거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다 안다고 하면서 거기다 답을 내리려고 항상 하거든요. 당신이 나한테 말한 그 말이 전부이냐? 아니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나면 처음에 결론을 내리지 말고 아 당신이 그러냐. 근데 만약에 내가 속에서는 내가 뭔가 아닌 것 같을 때는 다음에 한 번 더 부인하고 자리를 가져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라도 아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나는 근데 여기까지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 다시금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많이 반복이 돼야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묻는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진심을. 근데 보통 우리는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캐묻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거죠. 뭐 내가 또 말해봐야 또 당신이 또 딴지를 걸 건데? 뭐 내가 말한다고 뭐 나의 진심으로 뭐 얘기를 듣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들 말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당신을 내가 잘 몰랐다는 것도 스타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여기서 많은 엇박자가 났다. 결국은 내가 당신을 많이 몰랐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당신이 얘기할 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내가 잘 알아듣기 쉽게 대신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정보를 듣고 나도 내 생각을 꺼내고 또 그걸 듣고 당신이 또 당신의 생각을 꺼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걸 알게 되지 않을까. 그때 당신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말의 본 뜻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간의 노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노력의 방향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질량을 갖추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질량을 갖추어라는 것은 부부간의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은 성동격서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몰라서 우리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했는가? 과연 그리고 저 사람을 내 부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아래 사람으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을 하지만 남편이 내한테 뭔가 성이 차지 않는다고 남편을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 그 인간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가족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부부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거 하나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답은 성동격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도 질문했던 걸 들어도 보고 또 이 사람이 어떤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도 들어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다양하게 했을 때 그때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공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우리가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대화만 하고 서로서로의 입장을 우리가 나도 공부 중이고 당신도 공부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아직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조그만 말로도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서로 얘기를 꺼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꺼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화가 풀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부부간에서 보면 부인은 남편을 못 믿고 남편은 부인을 믿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그만큼의 부부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속에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편이 다 있는 거예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일을 할 때 그 부인은 집에서 남편이 바깥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가정에서 애들한테 아빠가 밖에서 이런 일을 하고 아빠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 부인들이 가족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면 자식들이 남편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 부인들은 그렇게 자식들한테 설명을 해주질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아빠다. 그 개념만 설명을 했지 아빠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아빠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아빠를 그냥 단순히 우리 아빠 뭐 아빠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한테 잘 놀아주기를 바라고 아빠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부인들이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부인부터가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내 남편보다도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존중해주는 이 마음이 싹 틀 때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존중스러워 보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이 남편이 하는 일을 가지고 왔을 때 뭔가 안 되면 같이 대화도 해서 내조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아버지의 어떤 심정도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어릴 때는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라는 말을 아이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은 아빠가 어디에 있어도 애들이 우리하고 안 놀아준다고 뭐라 하질 않아. 우리 아빠는 사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한다면 그래 아빠가 오늘 너희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싶지만 아빠는 사회에서 일을 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거기서
아, 그래요? 아빠가 안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재밌게 보내보겠습니다라든가 어떤 애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부인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부인들이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남편은 역시 뭐 집에서 아이들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그러시죠. 아니, 나는 밖에서 나가서 돈 벌어오 말이야. 자식 교육 지금까지 뭐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애가 저렇게 삐뚤어져 나온 건 당신 보고 아니야? 나는 돈 벌은다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정말 애를 써가지고 집에서 자식 교육 왜 이렇게 시켜놨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부인한테, 애들한테 어쩐 심정으로 대했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짚어보라는 거죠. 아, 내 집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우리 부인한테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 내가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었고 내가 이렇게 했었고 하는 거를 부인하고 공유를 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또 애들한테 얘기를 못 해줬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집에 아이들 아빠고 나의 남편이지만 바깥에 나가는 순간 이 사람은 어엿한 사회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인도 어엿한 남편이 사회인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내조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사회에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충실하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이 모든 사회의 발판이 이게 70%고 이 발판이 있어서 우리 오늘날 이 가정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70%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들도 남편의 어떤 무게감을 여기다가 70%를 들어주고 나면 집에 와서도 뭐 당신이 뭐 이랬잖아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러고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같이 공유도 해주고 하시다 보면 남편은 아, 적어도 내 뒤에는 직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같이 일을 함께 고민해주고 하는 사람이 뒤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든든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할 때 이 남편도 부인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줬기 때문에 이 부인이 할 때도 남편이 스스로 집에 오면 오늘 아이들은 무슨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서로서로가 존중이 되면서 말씨조차도 서로서로가 존중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관계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뭐 자기가 그랬잖아, 뭐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반말을 쓴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한 자식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한 아이의 아버지고 우리 가정을 건사하는 남편이고 또 집에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 부인이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서 했을 때 이 가정은 정말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이런 교육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베이비부모들을 보면 아니면 50대 이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남편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돈 버는 기계였다고. 왜? 회사에서 너무너무 바쁘니까. 아이, 마 치아라. 내 오늘 회사에서 너무너무 바쁘다. 뭐 됐다, 막 너무 피곤하다. 나 자야 되겠다. 이렇게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남편이 어떻게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부인 역시도 그런 남편을 좀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시간 있을 때 좀 남편의 어떤 기분을 잘 맞춰서라도 아, 오늘 회사에서 많이 피곤한가 보죠.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또 들어오게 되면 다음에 어떤 시간이 있을 때 또 휴일일 때 그때 한번 또 조용히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러한 서로 간의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인도 애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아빠는 어디 직장에 어디 다녀? 아빠가 이번에 월급 받아왔어. 뭐 했어? 아빠가 돈 벌어서 너희들 공부시키는 거야. 뭐 한다든가 이렇게만 하니까 이 아이들조차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아, 우리 아빠는 우리한테 돈 벌어주는 사람? 돈 벌어서 우리한테 교육시켜주는 사람? 당연히. 그러면 나 필요한 건 아빠한테 손 벌리면 되네? 이제 이렇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사회인이에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식도 사회인이거든요. 비록 그 자식이 부모 육신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한 영혼이 왔잖아요. 이제는 이 영혼은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 오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자식한테도 내 육신을 빌어서 왔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도 고귀하게 바라보고 이 영혼에 우리가 이제는 존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영혼한테도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존중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됐을 때 우리가 이 가정이 우리가 서로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가 존중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이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단순히
뭔가 역지사지한다. 난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본다. 어떻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정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하시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는 어떤 인연법을 만났고 우리는 어떤 업의 고리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왔고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깊숙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을 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대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깊어지고 아, 내가 어떤 부분이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님 말씀하신 대로 답은 우리가 질량 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가 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갖춤부터 우선 부부간에 서로간에 얘기를 할 때 우리 서로 갖춤부터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지금 서로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의 서운한 것도 우리가 공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됩니까?